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전북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벼에서 싹이 트는 일명 수바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익산 지역 농민들이 지자체의 허술한 피해 조사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확을 앞둔 들녘입니다. 잦은 가을비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바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품질이 떨어져 농민들은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팔 수도 없잖아요. 농사 진 거니까. 나락 이렇게 그득 쌓이면 뭐예요. 왼수덩이 돼버렸는데. 수바라 피해 농가를 위해 농어촌 공사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 피해 조사 결과 피해율이 30%를 넘은 농가에게는 융자금 연기와 농지 임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수바라 피해 농가에게는 이 같은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늑장 피해 조사에 수바라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들이 제때 조사를 받지 못해 피해 지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가 10월 13일 정도 공문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때면 이미 이제 수확이 이제 시작되고 막 그 조사할 때도 거의 한 40~50% 이상의 벼가 베어져 있는 상태고 수확해 놓은 벼를 조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논뿐만 아니라 밭 등 등록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수바라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논란입니다. 경작 면적이 넓어진 만큼 피해율이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지원 기준인 피해율 30%에 이르는 농가가 없습니다. 근데 벼 하나를 끊어서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 발화가 20%가 됐냐 30%가 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바라가 됐다는 걸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게 원래. 쌀값 폭락에 수바라 현상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농어촌 공사 지원에서도 제대 처지에 놓이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졸업과 함께 이른바 백수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60.7%입니다. 한 해 대학 졸업생이 15,000명이니까 이 가운데 6,200명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업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지역 내 취약한 산업적 기반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학생들이 사실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정도 졸업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특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학 전공별 취업률의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는 공학 계열입니다. 산업 수요와 세부적으로 연계된 학과가 만들어져 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취업의 길도 다양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다른 기업,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계열보다 스펙 쌓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학과 그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3, 4학년 때 취업에 맞닥뜨리게 돼서는 길이 워낙 좁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 한 80% 정도는 공무원 시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것은 취업 후 일정 기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인 유지 취업률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문계열의 12개월 유지 취업률은 74%로 10명 중 3명은 1년 내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전북의 주요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당마다 생각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의 지지율을 모두 더하면 50%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올해는 후보들의 호남 지지율도 크게 올라 1년 만에 놀라운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향한 최종 해법은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유력합니다. 국민의당도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잠시 길이 어긋났지만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마음은 더민주가 아닌 제3지대로 쏠려 있습니다. 친문 세력과 절대로 손을 잡지 않고 대신 제3지대에서 반기문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의 민심이 국민의당과 반기문의 연대를 용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DJP 연합처럼 처음에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까? 최종적인 순간에 전략적 선택을 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호남 사람인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추이를 봐야지 지금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운천 의원이 합류한 개혁보수신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한 뒤 정권 창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이 전북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낼지 또 대권을 위해 제3지대에 합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새누리당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눈에 띄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없지만 5년 전 전북에서 박근혜 후보가 13%의 지지율을 얻었던 점을 떠올리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기념일 제정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이 기념일로 잠정 결정됐지만 정읍과 고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국 동학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전주 화약일인 양력 6월 11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이 조선 정부와 패정 개혁안에 합의한 날입니다.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12년간의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읍과 고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전주 화약은 농민군이 조정에 속아 서울 진격 계획을 접은 날로 역사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군은 농민군을 토벌합니다. 뒤따라가면서. 그런 걸 봐서라도 엄밀히 말하면 화약은 아니다. 정읍시는 황토현 전승일을, 고창군은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냈고 부안군 의회도 백산대회일을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논산은 남북적 집결일을, 공주는 우금치 전투일을 기념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04년입니다. 하지만 12년간 이어진 기념일 제정 논쟁은 지역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이 어부지리를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이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지역과 무관한 특별법 공포일이나 집강소 설치일을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서 AI가 일주일째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AI 발생 주변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 정읍의 산란계 농장 가운데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7곳을 대상으로 훈중 소득을 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주 수요일에만 달걀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농장에서 오늘 하루 반출될 달걀 재고량은 약 44만 개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공무원들의 여성 인권 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당사자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민의 인권 업무를 담당해온 사무관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해 우려스럽다며 여성 인권 의식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할인 입장권이 모두 팔려 대회 흥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막전 등 7경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모두 볼 수 있는 입장권 2,017장이 판매 2달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일반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장애인 등에게 최고 50%, 단체에는 최고 30%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전주시 안경사회가 소년소녀 가장 등 시력이 나쁜 저소득층 100명에게 600만 원어치의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전주시에 약속했습니다. 전주시 안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과 농촌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완주 지역의 귀농기촌자가 모두 1,800세대 이를 것으로 추산돼 898세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완주군은 농경지 매입 자금과 농업 창업 지원센터 같은 각종 지원 정책이 도시민의 활발한 귀농기촌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그동안 폭이 좁아 불편이 컸던 승화원 진입 도로를 확포장했습니다. 확포장된 진입 도로는 길이 185m에 폭은 8m로 2억 5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진안군이 귀농기촌을 돕기 위해 1년간 머물면서 영농 체험이 가능한 가족 농원을 분양합니다. 모집 세대는 모두 4세대로 타 지역에 살거나 진안에 산 지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